일단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일상적인 그 청년의 나이대라면 전혀 문제 없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또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도전한다? 얼마든지 그런 도전은 환영입니다. 네. 그 스펙은 사실은 문서에 있는 스펙에 불과하긴 한데 스펙을 많이 쌓으신 분들은 그분의 노력을 평가를 할 거고요. 예를 들어 스펙이 조금 뭐 다른 분들보다 부족하다는 분들은 학점이 높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그분이 어떤 걸 공부하고 또 어떤 면에서 흥미를 느낀 건지 질문을 할 것이고, 스펙이 되게 좋으신 분들은 그런 스펙을 쌓으실 때 본인이 어떤 점을 염두에 두고 스펙을 쌓았는지,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개발자가 되고 싶어 하시는지 주로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때문에 스펙이 작다, 높다가 당락의 결정적인 요인이라고는 생각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서류 전형 통과에는 주로 그동안 해왔던 프로젝트나 이력을 보는 편입니다. 별도의 나이 제한 같은 건 없지만 아무래도 어리신 분들이 좀 더 유리하겠지만 나이가 있다고 차별하거나 이런 건 따로 없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프로젝트나 이력을 많이 보는 편입니다. 신입의 경우에는 그동안 해왔던 프로젝트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관심이 있어서 만들었던 개인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서비스를 베끼는 그 클론 프로젝트보다는 블로그라고 할지라도 내가 직접 운영하고 1년 이상 이렇게 운영해 본 경험을 더 좋게 봅니다. 개발자라면 이런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더 배우는 게 많지, 다른 서비스들을 그대로 베끼는 것보다 내가 직접 서비스를 만들면서 운영하면서 배우는 것이 더 많습니다. 스펙이 서류 전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스펙에 신경 쓰기보다는 내가 진정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이 일을 더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에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펙은 그냥 단순히 이력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그 스펙보다는 내가 해왔던 블로그나 이런 것들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당연히 신입 채용이랑 경력 채용이 있을 텐데요. 신입 채용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정해놓은 그런 바운더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졸업 후 얼마가 안에 들어와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요건은 만족하셔야 되는데, 서류를 볼 때 저희는 기본적으로 학교나 학점 당연히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요. 뭐 신입 채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의 그 기본적인 요건, 나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보고 바로 코딩 테스트를 하실 수 있는 이제 기회를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통과를 하시면 면접이라든지 그 다음에 면접 프로세스로 넘어가시게 되는 거고요. 경력의 경우에는 뭐 대부분 코딩 하시는 그 직무 같은 경우에 코딩 테스트를 보고 면접으로 넘어가게 되고, 또 직무에 따라 가지고는 또 코딩 테스트가 없는 직무들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은 많은 분들을 면접을 보고 싶은 것들이 가장 기본적이긴 한데, 면접을 보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저희 실제 개발자분들이 두세 분이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면접 보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딩 테스트는 코딩 테스트를 가장 잘하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어떤 분들을 저희가 면접을 보기에 좋은 분들인가를 이제 만나기 위한 기준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는 개발자들을 뽑기 때문에 개발 역량이 얼마나 배어 있는가, 그래서 개발 역량이 뛰어난 분들이 서류에도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고 역량이 뛰어난 분들을 골라내는데 집중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 나이는 따로 제한을 두지는 않고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문화적 코드에 맞는 분들을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펙이라 하면 전공이나 어떤 학교를 나왔냐 뭐 이런 거라면 그런 부분들도 저희한테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경험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개발자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그리고 저희 우아한 형제들과 함께 합류하셨을 때, 함께 했을 때 얼마나 좋은 역량을 펼쳐낼지는 사실은 그걸 알아내야 되는데, 인터뷰 시간 동안 대단히 짧은 시간 동안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렇게 많은 정보들을 정확하게 알아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인터뷰 질문도 하고, 그리고
여러 단계를 거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정확하고 충분히 풍부하게 그 후보자한테 대한 정보들을 알아내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점에서 대단히 큰 참고가 되는 것이 그분이 현재까지 그리고 과거에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경험이나 아니면 기존에 했던 일들의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을 대단히 많이 꽤 많은 비중을 두게 되고, 그 비중 속에는 과거에 어떤 회사에서 일을 했었는지, 그리고 어떤 동료들과 함께 일했었는지, 그리고 어떤 교육들을 받았는지, 그런 것들은 많은 참고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잡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 JD는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는 표준적인 개발자고, 당연히 거기에 좀 더 잘 못하는 부분도 있고 잘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본다라기보다는 그런 JD에 맞는 노력을 하시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지만 내가 어떤 개발자가 되고 싶어서 어떤 공부를 했는지를 훨씬 더 저희가 많이 묻고 대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데이터베이스를 좀 못해? 그러면 다른 걸 더 잘하실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은 당연히 어떤 걸 못하는 거에 대한 게 좀 더 보충되고 뭐 이런 관계라고 보시는 게 맞지, 잡 디스크립션에 있는 것들을 모두 다 만족해야지 내가 좋은 개발자야? 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JD는 그냥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JD에 있는 모든 거를 충족시키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 당근마켓에 지원하고 싶다면 그냥 지원해 보시면 됩니다. 판단은 회사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회사에서는 더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선 지원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거 JD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로 경력자 채용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JD에는 뭐 대부분의 JD가 그렇지만 꼭 만족시켜야 하시는 그런 JD 항목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만족하면 좋은 정도의 그런 항목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꼭 만족시켜야 하는 항목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좀 저희 그 항목과 자신의 기술이 좀 맞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셔서 가능하면 웬만하면 맞는 분들만 찾고 있거든요. 그런 항목이 좀 안 맞으면 아무래도 서류에서 좀 탈락하실 가능성이 아무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는데 그 밑에 있는 있으면 좋은 기술들은 당연히 있으면 저희들이 우대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기술이 있으면 꼭 잘 적어주시고 자신을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잡 포스팅을 하는 분야가 대단히 다양한데, 다양한 만큼 세세한 JD를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JD에서 분야마다 필요로 하는 역량들을 되도록이면 갖췄으면 할 만한 역량들을 많이 적어 놓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그 JD 안에 있는 역량들을 많이 갖출수록 유리한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코딩 테스트를 보는 이유는 기본적인 개발 역량을 숫자로 좀 계량하고 싶기 때문에 보는 거고요. 근데 그 코딩 테스트를 단순한 알고리즘 위주라기보다는 실제 현업에서 만나면서 그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알고리즘을 주로 물어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폭도 좀 넓은 편이고, 그렇지만 뭐 여러분들이 뭐 조금만 부지런히 알고리즘이라던가 그런 걸 관심을 가지고, 혹은 뭐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꾸준히 하셨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 부서에 따라서는 자기가 익숙한 랭귀지를 쓸 수도 있게 하는 부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오히려 미리 좀 문의하셔서 어떤 식으로 어떤 언어를 준비해야 될지 그런 걸 좀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당근마켓에서는 코딩 테스트 점수를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채용 과정에서 코딩 점수를 확인하기도 하는데요. 이건 단순히 참고 자료일 뿐이지 이게 당락을 결정할 정도는 되지 않습니다. 지원자가 많은 경우에 코딩 점수 순으로 앞에 지원자를 먼저 볼 수는 있지만 회사 입장에서도 좋은 분들을 많이 뽑고 싶기 때문에 코딩 점수와 상관없이 최대한 많은 분들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근마켓에서는 현재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언어를 선호한다기보다는 내가 한 가지 언어로 뭔가를 표현할 수 있다면 언어는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개발자분들이 알겠지만 언어는 단순히 그냥 표현 도구일 뿐이지 꼭 이 언어를 해야 된다 이런 거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코딩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신입 코딩 테스트는 저희가 코딩 테스트 플랫폼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코딩 테스트 플랫폼은 여러분들이 저희 꼭 라인이 아니더라도 미리 다른 여러 가지 코딩 테스트 플랫폼에서 이제 준비하고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코드 자체를 보진 않아요. 라인, 왜냐면 수천 명의 지원자들이 코딩 테스트 플랫폼에서 시험을 보시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보는 건 힘들고, 다만 거기에서 제시한 요건들에 맞는 코드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 이제 테스트 셋을 잘 통과하는 그런 코드를 작성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기계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점수를 저희가 뭐 나중에 좀 확인할 수 있고 면접 과정에서는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그 코드 자체를 물론 면접 과정에서도 그거를 가지고 또 질문할 수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점수가 그 얼마나 깔끔하게 짰는지 뭐 그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 다만 면접으로 가기 위한 그런 기계적인 채점을 저희는 주로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희가 입사 시험에서 코딩 테스트를 보는데요. 이 코딩 테스트가 난이도가 아주 높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코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코딩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스타일로 코딩을 하는지 등등을 살펴보고 과락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락을 넘고 난 다음에는 코딩 테스트의 결과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되죠. 네,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알고 있는 그 42 서울의 그 커리큘럼을 보면 일반적인 학교라던가 혹은 교육기관에서 하지 않는 깊이의 교육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프린트F를 만든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그 코어 과정을 거치고 나면 또 웹 혹은 뭐 앱 아니면 AI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굉장히 도움이 되는 코스라고 생각이 들고요. 꼭 좀 잘하셔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특정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했다는 것이 채용에 딱히 도움이 된다고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교육기관의 프로그램이 혼자서 학습을 하고 개발자로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공자인지 비전공자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저도 42 서울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저도 최근에 그 여러 번에 걸쳐서 좀 알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좀 자발적인 학습에 좀 많은 그 강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뭔가 앉아가지고 정말 정해져 있는 코스를 듣는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정말 이제 문제 해결력을 혼자서 자기가 알아서 키우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자기에 맞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 잘 돼 있다고 생각해서, 보면 솔직히 이제 비전공자와 전공자의 차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요즘에는 제 주위에도 그렇고 비전공자 출신의 좋은 개발자분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비전공자분들의 강점들도 또 자신의 전공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제 어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비전공자라서 특별히 장점이 뭐 많이 있다 또는 단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해서 문제를 잘 해결하시는지를 저희는 이제 가장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전공이든 비전공이든 배민에 입사하는 데 있어서 본질적으로 차이를 두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전공자라면 42 서울 같은 그 코스를 통해서 기본기를 좀 더 탄탄히 축적했을 걸로 기대하고, 그렇게 해서 축적한 기본기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착실히 비전공자를 하더라도 42 서울에서 기본기를 잘 다지셨다면 입사하는 데는 전공자와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신입 개발자한테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실무적인 개발 지식은 아니거든요. 배우시는 입장에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런 지식보다 열정이나 태도, 그리고 얼마나 발전하고 싶어 하는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비전공자분들은 전공자들에 비해서 뭐 길게는 3, 4년 정도 이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것을 접한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 깊이가 살짝 차이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는 그 비전공자분들이 그래서 깊이가 얕아,
탈락이야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요. 그러면 그 차이를 어떻게 메워가고 있는지 질문을 드릴 거고, 예를 들어 그 질문에서 자기가 본인이 굉장히 그 뚜렷한 학습 목표라던가 열정이 있다면 오히려 그걸 더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도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지런히만 공부하시고 한다면 저는 뭐 대단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예를 들어 프론트엔드 쪽에 지원하신 분들이 자바스크립트라던가 뭐 백엔드 쪽에 노드.js를 알고 계신다 그러면 플러스 점수가 되겠죠. 플러스 점수가 되겠지만 그걸 모른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시킨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면 웹 쪽으로 프론트엔드 쪽으로 지망을 하셨는데 자바스크립트를 전혀 모르신다라고 하면 저희는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프론트엔드 쪽으로 공부를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공부하시다가 무작정 지원하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고 또 거기에 맞는 질문을 드리겠죠. 비전공자라고 해서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공자는 그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개발을 좋아하고 내가 이걸 뭔가를 만드는 걸 좋아한다면 그거에 대한 장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개발을 잘하는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고민을 하는 개발자도 역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개발자는 백엔드, 프론트엔드 개발자 모두 필요합니다. 백엔드 개발자는 그쪽 성향에 더 맞는 분들이 있고 프론트 개발자는 프론트 성향에 맞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영역이 약간 섞여 있는 분들도 있지만 이 영역은 서로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두 분야 모두 꼭 필요한 개발자입니다. 근데 비전공자라고 저희가 뭐 우대하지도 당연히 않지만 절대로 저희가 이렇게 그분들을 따로 봐가지고 다른 기준으로 본다든지 그런 거는 하지는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저희 소프트웨어 개발 코딩 테스트를 통과하시고 면접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뭐 문제 해결 능력과 열정과 그런 이해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전공자라서 비전공자라서 좀 약간 뭐 좀 어려운 내가 어떻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비전공자라고 해도 전공 지식 같은 것들이 코스로 너무 잘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학습하고 답변할 수 있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일단 모토는 입사하자마자 데이 제로부터 한 사람 목의 개발자 역할을 충분히 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모토입니다. 그렇긴 하나 저희가 지금까지 신입사원들을 채용해서 함께 일해본 경험으로 봤을 때는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적응 기간 그리고 필드에서의 전문가로서의 축적 경험의 축적 기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시간이 좀 짧았으면 좋겠으나 최소한 3개월 정도의 적응 기간 내에는 주어진 일들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적응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역량이 있으면 좋겠다 정도로 답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테스팅이라기보다는 자기 몫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간, 물론 이제 실수도 있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질문들이 훨씬 더 많은 기관들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몫의 결과물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온전히 라이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때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걸리는 걸로 보이고 그 시간이 너무 길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도로 기대하고 그 시간이 더 짧은 그 실무형 교육이 생기길 바라긴 하지만 그런 분들을 뽑을 수 있기를 기대하지만 현재까지의 측정 값으로는 대략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그거보다 더 짧은 기간 동안 궁극적으로는 데이 제로 첫날부터 제 몫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페셔널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입분들이 실무 경력이 있으면 그게 신입이 아니실 것 같고요. 신입분들한테 기대하는 건 아까 전 질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정 혹은 성장하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 편이기 때문에 실무 경험이 있는 분들을 우대하긴 하겠지만 실무 경력이 없다고 해서 뭐 불안해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기술 트렌드가 너무 빨리 변하거든요. 특히 제가 맡고 있는 그 프론트엔드 영역은
뭐 1년에도 수십 개의 기술이 나와서 작년 기술이 되게 옛날 기술이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 있는 것들은 지금의 지식을 잘 알고 잘 적용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 얼마나 새로운 기술을 빨리 습득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어떤 학습 능력 혹은 해결 방법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대단히 중요하게 보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신입 개발자라면 학습의 속도가 중요합니다. 경력자 대비 신입 개발자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차이점은 바로 학습의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실무 경험에 대해서 정의하기 나름인데요. 개인 개발자로서 개인 프로젝트를 한 것도 실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프로젝트를 오랫동안 운영하고 거기서 얻은 경험이 실무 경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신입 개발자라도 그런 경험을 해보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 운영 경험이 전혀 없이 지원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본인이 만들었던 팀 프로젝트나 이런 거에서 그런 경험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트 기반으로 학습하는 게 이제 포리투 서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왜 이런 걱정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프로젝트라는 게 정말 이제 아르바이트, 정말 돌아가는 프로그램, 현업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또 불필요한 그 노동들이 많이 드는데 그거에 비해서 정말 그 사내 프로젝트, 이런 파일럿 프로젝트들을 많이 해보시는 것들 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또 많이 하실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시고 그런 경험에서 어떤 것들을 배웠고 거기서 이제 자신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런 경험들을 잘 이제 알고 계시면서 그런 것들을 좋은 경험을 축적해 나가면 충분히 자신의 경험을 어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프트웨어 실무라는 건 어차피 필드에 나와보기 전에는, 다시 말해 경력을 쌓기 전에는 실무 경력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라서, 그렇게 치면 영원히 모든 회사가 이제 그런 조건을 걸게 되면 영원히 어떤 사람도 전문가로서 새롭게 이 장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무 경력이 없다 하더라도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트레이닝이 잘 돼 있는 개발자들이라면 충분히 함께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저희 우형도 마찬가지고 많은 현업 개발 회사들에서 새로운 멤버들을 받아들일 때는 기존 멤버들이 훨씬 더 많은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한 팀에 8명이든 10명이든 있으면 새로운 멤버를 1명, 2명 받아들여서 함께 일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규 멤버 한 명을 함께 받아들여서 함께 일하는 데 있어서 5명, 6명, 7명, 8명, 많으면 9명, 10명이 같이 일하면서 트레이닝도 그리고 경험도 보완도 해줄 수 있는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